너도 이거 먹으면 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웃으면서 건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에는 강아지 사료 할인 쿠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50번째 생일이었어요. 시집 온 뒤로 처음 받는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예쁜 봉투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죠. 안에서 종이가 한 장 나왔어요. 강아지 사진이 크게 박혀 있더라고요. 20%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집 개가 잘 먹길래.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개가 잘 먹길래. 너도 먹어봐. 살 빠질 거야.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돌렸죠. 눈을 피하더라고요. 조카들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서는 뭔가 흘렀어요.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였어요. 제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셨어요. 제일 작은 조각을 제 앞에 놓으시면서 많이 먹으면 살쪄. 50살인데 조심해야지. 그 작은 케이크 조각을 봤어요. 20에 시집 와서 50이 됐습니다. 100번도 넘게 명절을 치렀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전을 부쳤어요. 밥을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강아지 사료 쿠폰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더라고요.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죠. 그동안 뭘 한 걸까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제 끝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야기는 결혼하던 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이었어요. 남편은 23이었고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손만 잡아도 심장이 뛰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그 봉투를 열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걸요. 시집 와서 첫 명절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죠.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아침 8시가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밥그릇을 나눠주셨어요. 남편한테 큰 그릇 하나, 시누이한테 큰 그릇 하나, 제 앞에는 작은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이용 공기였어요. 밥이 반도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릇을 봤어요.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거든요. 많이 먹으면 살쪄. 시집 올 때 날씬하다고 했잖아. 뚱뚱한 며느리는 꼴불견이야. 시누이가 킥킥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술이 움직이더니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작은 그릇으로 밥을 먹었어요. 국도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반찬도 젓가락으로 한 번만 집을 수 있었어요. 2번 집으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어서 아무도 몰랐죠. 왜 참았냐고요? 남편이 불쌍했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대요. 12살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3남매 키우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조금만 이해해줘. 원래 저러시는 분 아니야. 그 말을 믿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남편 때문에요. 두 번째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밥그릇은 여전히 작았어요. 신우이가 또 웃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바로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간다면서요. 세 번째 명절, 네 번째 명절, 다섯 번째,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밥그릇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작은 그릇이었어요. 시집 온 뒤로 쭉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요. 밥그릇보다 더 심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쯤이었어요. 그날 시댁에 갔어요. 거실에 들어섰는데 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벽에 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 액자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다 웃고 있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저도 그 사진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같이 찍었습니다. 작년 추석에요. 다가가서 자세히 봤어요. 제 얼굴이 오려져 있었습니다. 가위로 동그랗게 오린 거예요. 제 얼굴 부분만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찡그리고 있더라고. 나중에 다시 찍어. 찡그린 적 없었어요. 웃고 있었거든요. 분명히요.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사진빨이 안 받아서 그래. 이해해. 근데 웃음이 어색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창밖만 봤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어요. 본 척도 안 했습니다. 그 구멍을 봤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명절을 치렀어요. 근데 가족 사진에서 제 얼굴은 오려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가, 사진, 미안해. 돌아봤어요. 남편이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다시 붙여달라고.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말인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네가 그런 걸 왜 신경 써? 내 집에 내 사진 거는 건데. 네 마누라가 뭐라 그랬어? 남편이 멈칫했어요. 아니, 그냥 뭐, 마누라 편 들려고. 네 엄마 키워준 거 잊었어? 아버지 없이 혼자 고생한 거 잊었어?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알았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저래. 그게 다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을 들려다가 결국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근데 날 지켜줄 힘은 없구나. 왜 안 떠났냐고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가셨어요. 아버지는 엄마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재혼하셨어요. 새엄마가 절 싫어했습니다. 올 때마다 눈치를 주셨거든요. 친정에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시집간 년이 무슨 친정 타령이야. 알아서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정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가끔 오셨습니다. 이름이 한말숙 씨였어요. 시어머니랑 어릴 때부터 친했다고 했죠. 그분이 오시면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셨어요. 제게 덜 구박하셨거든요. 한말숙 씨 앞에서만요.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몰래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참아. 복순이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가 밤마다 우시는 걸 봤습니다. 안방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들렸거든요. 훌쩍거리는 소리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저렇게 대하시면서 왜 우실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걸요. 그건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결혼 8년 차쯤이었어요. 남편 통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출장 간 사이였어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통장이었거든요. 펼쳐봤어요.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복순,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 확인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였어요. 8년 동안이었습니다. 계산해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어요. 제 월급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어요. 월급을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관리하겠다고 해서요. 믿었어요. 근데 제 돈이 시어머니한테 갔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해줬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통장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난 거야? 차분하게 물었어요. 1억 가까이야. 내 월급이었어.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 엄마가 부탁하셨어. 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속상해 할까봐. 웃음이 나왔어요. 속상해 할까봐요. 그래서 8년 동안 숨긴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잠깐이었어요. 또 제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안 보낼게. 엄마한테 말할게.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엄마, 나 지금 영숙이랑 얘기 중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걔가 뭐? 돈 얘기했어? 내 돈인데 뭐가 문제야? 네 아버지 없이 네 키운 게 누군데? 남편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영수가,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 또요.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다가 엄마 전화 한 통이면 돌아서는 사람.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적금 해지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거였습니다. 몇 천만 원이었어요. 해지 날짜를 봤어요. 신우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았어요. 이 돈, 미영이 결혼 자금으로 간 거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 미영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었어. 엄마가 부탁하셨어.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적금 해지했어.
미영이 유학비 보태줬어. 유학비라고 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아니라요. 거짓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쭉 거짓말한 거예요. 웃음이 나왔어요. 통장에서 빠진 돈, 적금에서 빠진 돈, 합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진호한테 들었어. 통장 봤다면서. 대답 안 했어요. 그 돈은 원래 내 돈이야. 내 아들 키운 돈이야. 시집 와서 받아먹은 게 얼만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밥을 하고 애를 키우고 출근했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은 당연히 시어머니 거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요.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딸 지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명절마다 작은 밥그릇, 비교하는 말씀, 과거를 끌어오시는 것, 참았습니다. 시집 온 뒤로 쭉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오려져 있었어요. 가위로 동그랗게요. 제 사진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앨범을 더 넘겼어요. 메모가 있었습니다. 1972년 추석. 시어머니가 내 얼굴 오렸다. 못생겼다고.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한 거였어요. 저처럼.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말숙 아주머니, 시어머니 친구분, 복순이도 사정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영숙이에요. 박복순 씨 며느리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러는지 알고 싶어요. 사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지 알려주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접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약속을 잡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말숙 아주머니가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복순이가 예전에 내한테 준 거야. 이게 뭐예요? 복순이 시집살이 일기야. 읽어봐. 봉투를 받았어요.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열어봤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1968년 3월.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주셨다. 개밥그릇이었다. 며느리는 이걸로 먹으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읽었어요. 맞았다. 밥이 설익었다고. 뺨을 맞았다. 돈을 뺏겼다. 내 월급 전부 시어머니가 가져갔다. 가족 사진에서 내 얼굴이 오려졌다. 저랑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다. 내가 당한 대로 며느리한테 해라. 그래야 시어머니 노릇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말숙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복순이도 처음엔 안 그러려고 했어. 근데 시어머니 유언이 무서웠대.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대. 죽은 사람한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푼 거죠. 한말숙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숙 씨, 누군가는 끊어야 해. 이 대물림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진짜 악역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물림이었어요.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시어머니에서 저한테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날 밤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내 칠순잔치 말이야. 네. 어머니, 내가 사회 봐라. 손님들 앞에서 내 아들 자랑 좀 해. 당장 준비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알았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시어머니 일기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도 당했대요. 저처럼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걸까요? 불쌍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칠순잔치, 그날이 되겠구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다 말하기로 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좀 보자. 집으로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50살 생일에 받은 그 쿠폰이 있었어요. 강아지 사료 할인 쿠폰이요.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거 기억나? 이게 뭐야? 엄마 50살 생일 선물. 할머니가 주신 거야.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선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시면서 한참 쿠폰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몰랐어.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끝내려고. 끝낸다고? 어떻게? 쿠폰을 들었어요. 이거 액자에 넣으려고. 액자에? 왜? 할머니 칠순잔치에 선물로 드리려고.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한참 생각하더니요. 엄마, 그거 진짜 할 거야? 응. 시집 온 뒤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으니까.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엄마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죠. 일기 내용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도 당했대요. 저처럼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똑같이 하신 걸까요? 당해봤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액자를 샀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요. 예쁜 나무 액자였어요. 집에 와서 쿠폰을 꺼냈습니다. 강아지 사료 할인 쿠폰. 50살 생일에 받은 거예요. 쿠폰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딱 맞더라고요. 액자를 들고 한참 봤어요. 이게 제 세월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쭉요. 지연이가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액자를 보더니 엄마, 진짜 이거 드릴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한참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뭔데? 나도 그날 말할 거야. 할머니한테.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도 다 봤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우는 거, 이불 덮고 우는 거 다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혼자 안 보낼 거야. 나도 같이 갈 거야. 안았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말 안 했어. 왜? 말해봤자 말릴 거잖아. 엄마 편들 거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빠는 맨날 그랬지. 할머니 편만 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시집 온 뒤로 쭉 그랬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순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손님 50명이야. 창피 안 당하게 해라. 선물 준비했어요. 어머니, 뭔데? 가시면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 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대단한 거라도 준비했나 보네. 기대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액자를 봤어요. 강아지 사료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 그 긴 세월치 선물이에요.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뒷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말릴 거예요. 엄마 편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는. 근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참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칠순잔치 날이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준비됐어? 응, 됐어. 나도 준비됐어. 엄마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액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0살 이영숙. 시집 온 뒤로 참았어요. 오늘 끝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물었어요. 어디가? 뒤도 안 돌아봤어요. 어머니 칠순잔치요. 먼저 갈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박복순 여사 칠순 잔치. 원탁 테이블 5개. 50명 넘게 와 있었죠. 지연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가방 안에 액자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상석에 한복 입은 분이 앉아 계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언니, 왔어? 선물은 준비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비했어. 뭔데? 금목걸이? 아니면 현금? 가면 알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리로 갔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금부터 박복순 여사님의 칠순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순서대로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신우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엄마, 칠순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금목걸이를 드렸어요. 상석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남편이었죠. 엄마,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드렸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이영숙 님입니다. 제 차례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석 앞에 섰어요. 어머, 며느리가 뭘 준비했나 보네. 어디 보자.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 50살 생일에 주신 선물이에요. 강아지 사료 할인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강아지 사료 쿠폰인가 봐. 상석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미쳤어? 미쳤냐고.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네, 미쳤어요. 30년 참다가 이제야 미친 거예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신우이가 뛰어왔어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칠순인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선물 드리는 거야. 30년치. 지연이가 옆으로 왔어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상석에서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지연아, 너까지 왜 이래? 할머니, 저 다 봤어요. 엄마한테 하신 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우는 거, 이불 덮고 우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상석에 앉은 분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머니도 당하셨다면서요? 똑같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할머니 일기 읽었어요. 엄마가 찾아낸 거예요.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시할머니가 유언 남기셨다면서요. 내가 당한 대로 며느리한테 하라고. 휘청거리셨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알아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요, 저한테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해봤으면 아셨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의자에 털썩 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해요. 이 대물림을요. 액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더 이상 짐승 취급 안 받을 거예요. 올려다 보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연회장이 조용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내가 당한 게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셨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 약 먹어도 안 왔어. 수면제, 시댁에서 봤던 그 약봉지들.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원하면서도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영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남편을 봤어요.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던 사람. 제 돈을 몰래 빼돌린 사람. 내 눈물을 본 척도 안 한 사람.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과해야 할 사람 아니야? 남편이 굳어졌어요. 내 월급 빼돌렸을 때, 적금 해지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 말 몇 번 들은 줄 알아?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내가 개밥그릇에 밥 받았을 때, 가족 사진에서 잘려나갔을 때, 당신 뭐 했어?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못 본 척 했잖아. 30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근데 외면한 거야.
편한 쪽을 선택한 거야.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빠, 나도 다 알아. 남편이 딸을 봤습니다. 엄마 돈 빼돌린 거, 할머니한테 준 거, 다 알아. 비틀거렸어요. 아빠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편 들었어? 한 번이라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멈춰 섰어요. 아까까지 언니 왜 이래 하던 사람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알고 있었어.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모른 척 했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언니 밥그릇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무서웠거든. 내가 나서면 나한테 그럴까봐. 그래서 웃었어. 같이 웃은 거야.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신우이까지. 미안해. 언니, 진짜 미안해.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근데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였어요. 저를 보다가, 엄마를 보다가,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요. 미안해. 영수가.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나도 잘못했어. 알고 있었어. 근데 외면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못 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참아주길 바랐어. 비겁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사람을. 긴 세월이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났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이 텅 비었죠. 남편이 다가왔어요. 영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30년인데 이렇게 끝내려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30년이라서 끝내는 거예요. 더 늦으면 못 끝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요.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 말 20년 전에 했어야죠. 돌아섰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나 좀 보자. 까지 말까 했어요. 근데 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당했어. 알고 있었죠. 일기를 읽었으니까요. 시집 와서 개 취급받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도 따로 먹었어. 개밥 그릇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며느리는 개만도 못하다고. 눈물이 흐르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거야. 나도 당했으니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내가 맞서는 거 보고 알았어. 올려다보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참기만 하고 끝났는데 너는 끊어내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그 긴 세월 동안 미안해. 처음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용서가 됐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세월은 긴 시간이에요. 한마디에 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기로 했어요. 일어나시면서, 영수가, 내 인생 잘 살아. 나처럼 살지 마.
어머니도요.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시원하면서도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근데 거절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던 사람. 이제 와서 달라지겠다는 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연이랑 같이 살아요.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어요. 밥그릇도 제가 고른 거예요. 큰 그릇으로요.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하세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으세요. 비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안부만 물으세요. 영수가,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신우이도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언니, 나 시집살이 힘들어.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 그래, 힘들겠다. 언니는 어떻게 버텼어? 한참 생각했어요. 버티지 마. 나처럼 버티지 마.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물림 끊어. 내 대해서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 세월은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생각해요. 그 세월을 참은 게 맞았을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 이야기예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처음으로요.